안녕하세요. 오늘 14주차 첫 번째 영상 강의입니다. 오늘은 깊은 기초 중에서도 말뚝기초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모니치 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19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깊은 기초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오고 있고요. 지금 지난 시간까지 말뚝기초의 정력학적 지지력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현장 원위치 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현장 원위치 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 원위치 시험 결과를 파이 또는 SU와 같은 흙의 공학적 물성값으로 전환시켜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첫 번째죠. 두 번째로는 원위치 시험 결과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장 원위치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말뚝 지지력을 결정하는 방법은 특히 사질토 집안에 적당한데 모래 집안의 경우 시로 채취와 실내 시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표준 가립 시험에 의한 말뚝의 지지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표준 가립 시험이 에서 나오는 이 N치는 아주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구하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표준 가립 시험에 의한 N치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편하며 또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N치라는 자체가 동력학적인 어떤 타격을 이용해서 집안의 어떤 강도를 어느 정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확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N치를 이용하는 식들은 다 경험적으로 구한 것으로서 상당히 부족한 값이며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호프의 방법입니다. 이 마이호프는 사질토 집안에 설치된 말뚝을 지지를 구하는 데 이용됩니다. 간혹 이거를 점토질 집안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많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타입 말뚝의 단위 선단 지지력은 이렇게 4.26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QP는 단위는 kN/제곱미터고요. 40 NB D분의 LB입니다. 여기서 NB란 것은 말뚝 선단 근처에서의 N값으로서 말뚝 선단 상부로 10D로 4D 길이에 대한 평균 N값,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뚝 선단에서 말뚝을 이제 말뚝이 이렇게 이제 타입이 되면은 말뚝 선단이 있겠죠. 이 선단 집안에 있을 겁니다. 이 선단에서 이 선단에서의 이때의 QP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단에 있는 이 부분의 지지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때 N치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단에서 상부로 이 폭을 D라고 했을 때 상부로 10D,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부로 이렇게 여기 10D가 되겠죠. 10D가 된다면은 상부로 10D 또 하부로 4D, 하부로 이렇게 내려가서
4D. 그럼 말뚝직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배 되는 상부와 하부에서의 4배 되는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n값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평균 n값의 평균을 쓰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LB라는 것은 말뚝의 지지층으로의 근입 깊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약지반을 관통해서 아주 이분이 연약지반이라고 한다면은 이 연약지반을 관통해서 이렇게 단단한 지반에다가 근입이 된 경우 여기 지지층이 되겠죠. 이렇게 지지층이 있을 때 이 지지층에 근입된 이 깊이를 보통 LB라고 합니다. 여기서 식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값이 아무리 커도 이렇게 400NB 값을 넘지를 못한다. 그래서 N치의 400 이상을 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식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겠고, 또 시험에도 잘 내는 그러한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식 4.26을 이용함에 있어서 중굴 말뚝일 경우에는 단위 선단 지지력의 상한값을 15NB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굴 말뚝이란 것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말뚝으로서 비어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굴착을 하고 말뚝을 타입하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커도 단위 선단 지지력을 15NB로 해라. 그래서 방금 400NB보다는 훨씬 작지요. 그리고 표준 간입 시험 결과를 이용한 고치한 말뚝과 타입 말뚝과 저치한 타입 말뚝, 또는 이때는 중굴 말뚝을 포함을 합니다. 이러한 말뚝의 단위 주면 마찰력 FS의 결정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FS는 고치한 타입 말뚝일 때는 2N으로 하고, 이때 최고치는 100kN/제곱미터 이하로 무조건 해라. 그리고 저치완 타입 말뚝, 중굴 말뚝일 경우에는 1N, N치의 한 배만 쓰는 거죠. 아무리 높아도 50kN/제곱미터 이하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N값들은 사질토층의 평균 N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N값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이 총 세 가지 집안으로 나뉘어 있다고 봅시다. 자, 이랬을 때 각각 요 거리가 4m, 그 다음에 2m, 그 다음에 6m라고 합시다. 6m라고. 그러면 총 길이는 12m가 되겠죠. 12m 될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집안의 n치가 10이고 두 번째 집안의 n치가 20이고 세 번째 집안의 n치가 3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요? 따라서 이 평균 n바는 자 12분의 전체 더한 값에다가 그리고 n1 값, 그래서 10 곱하기 4 더하기 20 곱하기 2 더하기
30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은 가중치 평균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은 21.67이 됩니다. 평균, 가중치 평균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n의 평균값이고 이 값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중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은 알아둬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 시방서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 도로교 시방서에서 사질토 집안에 설치된 타입 말뚝의 선단 지지력을 그림 2.6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4.26을 보면 말뚝 선단이 자갈, 모래, 점성도 집안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통 암이나 연암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걸 보시면 이게 지층으로서의 환산 그립비가 있습니다. D분의 LB죠. 아까 말했듯이 말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말뚝의 지지층에 도달한 깊이 요거를 LB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LB에 따라서 이 LB가 이제 D분의 LB가 여기 요 값이 D인데 D분의 LB가 예를 들어서 한 5배 정도 그림이 됐다 한다면 요때부터 이렇게 올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꺼주면은 300 kN per 제곱미터 정도의 큐빅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보통 암이나 연암일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자갈, 모래, 점성토 집안에만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말뚝 선단 집안의 설계 N값, N바입니다. 평균입니다. N값은 40을 상한으로 한다. 그래서 이 N값을 40만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지지층이 명확할 경우에는 N치가 40 이상의 층에서 D분의 LB가 5 이상 정도로 무리하게 근입시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보통 5분의 5배 정도 D분의 LB가 5 정도로 이제 근입을 한다 이 말이죠. N40 이상의 층에서는. 그림 4.16에서 지지층으로의 환상 근입비는 이 지지층이 명확할 경우 근입비 D분의 LB를 의미하며 지지층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다음 그림을 이용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 4.27을 보겠습니다. 4.27을 보면은 이제 말뚝이 모래 자갈층에다가 선단 지지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말뚝 본체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죠. 본체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자, 이럴 때는 실트질 층이 이렇게 N치가 보면은 한 10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하다가 그 다음에 단단해지면서 N치가 40 이상이 되는 모래자갈층이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는 이 모래자갈층부터 해가지고 말뚝이 근입되어 있는 깊이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걸 LB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을
확실하게 지지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지지층에서의 근입 깊이는 이 길이를 근입 깊이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설계 n값은 n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n바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뚝 선단 집안의 설계용 평균 n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n1은 말뚝 선단 위치에서 이 선단 위치에서의 n치가 있겠죠. 선단 위치에서 n 값을 n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단에서부터 4D 이상, 여기서 말뚝의 길이의 이렇게 4D 이상을 올렸을 때 이 4D 위치에서 4D까지의 또 평균 n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4D까지를 했을 때 만약에 이 n값이 이렇게 두 개의 집안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면은 밑에 n값과 위에 n값을 방금 구했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방금 가중치 평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집안이다 얘기하면은 2m 뭐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평균을 아까 구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요 n값과 요 n값, 그래서 n1 그리고 n2 값의 평균을 구해서 그것을 이 n2 값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단에서의 n 값과 그 다음에 요 4D까지의 평균 n 값 이거를 이렇게 넣고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쓰되 이것이 절대로 40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지층의 근입 깊이를 결정할 때는 지금 n값의 분포 곡선과 n값이 일정인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같게 되는, 말이 어려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선단이 아주 그 점토질이라도 아주 단단한 선단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 n치가 40 이상이 나오니까 뭐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풍화함까지 이렇게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풍화함이 상당히 깊게 있어가지고 깊은 데 있어가지고 풍화함까지 내려가기 어려울 때 이때 이제 여기다가 선단을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n치가 40이 넘죠. 넘는 요 선단 끝 위치에서 그 다음에 선단이라고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요 n치 30 정도 되는 값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이 면적과 동일한 면적이 가는 부분에서의 이 길이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정해서 이까지의 요만큼을 지지층에서의 근입 깊이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또 결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입 깊이를 이런 방식으로 결정할 때는 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지지층에서의 환상 근입 깊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n값의 분포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주상도에 있어서 토질 성상을 잘 검토하여 AB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A와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명확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B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단을
근육 깊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해서 선단을 정해야 되고, 항상 기술자의 판단이 중요시 여기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렇게 풍암 정도의 집안에다까지 이 근육 깊이를 말뚝의 근육 깊이를 줌으로써 선단에서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말뚝을 설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지지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콘 관입 시험에 의한 말뚝의 지지력입니다. 자, 콘 관입 시험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거는 연약 집안이라는 얘기죠. 점토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콘 관입 시험은 콘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CPT라고 하죠. 이 1930년대 말뚝 지지력 예측을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지반이 상당히 연약하고, 그리고 육지가 바다보다도 훨씬 더 낮은 그러한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연약 지반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콘 관입 시험이 일찍이 발달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판 지하 시험에서의 평판이 얕은 기초와 유사하듯 콘은 말뚝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콘은 끝이 뾰족한 각도가 60도 정도 되죠.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기 때문에 이 뾰족한 모습을 이제 말뚝으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콘의 관입 시험 과정이 말뚝의 타입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구한 자료를 이용하여 말뚝을 지지력을 결정하게 되면 신뢰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단 지지력입니다. 슈머츠만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슈머츠만은 사질도 또는 점성도 집안에 설치된 말뚝의 극한 선단 지지력 결정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슈머츠만의 방법에서는 그림 4.2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4.28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4.28인데요. 여기서 QC는 코 관입시험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콘 관입시험 QC, C가 콘이죠. 그래서 QC 값을 콘 관입시험을 통해 가지고 깊이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포인트를 이렇게 정해서 이제 구한 겁니다. 각각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QC 값을 구한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QC 값이 이렇게 계속 낮은 값을 가지다가 어느 정도가 왔을 때 요때에서 QC가 상당히 높은 값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높은 QC 값을 가지는 이 깊이 근처에 말뚝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거의 이런 경우는 QC 값을 뭐 측정할 수 있다는 정도는 상당히 연약한 집안으로 이 말뚝은 그냥 마찰 말뚝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선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뚝의 선단으로부터 8D 되는 깊이까지의 QC값, 그리고 말뚝 하부 4D까지의 QC값, 이 QC값의 이 QC값을 대표 콘 선단 저항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결국은 지금 위로 8D고 아래로 4D니까 이 12D가 되죠. 그죠? 12D 부분의 이 콘 선단 지지력을
콘의 지지력을 선단 지지력으로 보고 이제 말뚝을 설계하게 됩니다. 지금 말뚝 이 A 그림은 말뚝 선단 아래 4D 이내의 저항력이 선단 저항력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크지만은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훅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금 요 지지력보다 다 작죠, 그죠? 이만큼 이렇게 훅 떨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A 그림이고요. 그 다음 B 그림은 4D 이내에서 계속적으로 콘의 선단 저항력이 커지는 경우가 B 그림입니다. 자, 이때의 대표 콘 선단 저항력 QP는 그림 4.28에서 지금 QC1, QC1은 말뚝 선단 아래 4D 또는 0.7D인데 까지의 평균 콘 선단 저항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4D만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이 그림이 4D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선단 콘 선단 저항력, 요거를 QC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QC2를 또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뚝 선단 아래 4D 또는 0.7D까지의 최소 콘 선단 저항력. 그러니까 지금 요때는 요 값이 되겠죠. 요 값이 바로 QC2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QC3가 있습니다. QC3, 이거는 말뚝 선단으로부터 8D 상향으로 최소 콘 저항력 포락선의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D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8D 안에서 최소 콘 선단 보면은 여기 보면은 최소 콘 선단 저항력 포락선이 있죠. 그래서 요 포락선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또 구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니까 일단 8D에서의 어떤 콘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QC1 더하기 QC2를 더한 것을 2로 나눈 평균을 구하고, 두 개의 평균을 구하고, 거기다가 QC3을 더해서 다시 이거를 2로 나누는 것을 평균 대표 콘 저항력 QP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페이지를 보시면 19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뚝의 단위극한 선단 지지력 QTIP는 바로 QP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단 지지력은 여기다 면적 A TIP를 곱해주면, 면적을 곱해주면 힘이 되겠죠. 여기서 허용하중 QA는 안전열 FS로 이거를 QU를 나눠주면 바로 허용이 됩니다. 자,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누어서, 케이스 1은 말뚝 선단으로부터 4D 깊이까지 콘 저항력이 말뚝 선단에서의 콘 저항력보다 작은 경우 A입니다. 그리고 B 타입으로 나눠서 이렇게 QC 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QC1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QC1은
아까 이 공식에서 들어가는 말뚝 선단 아래 4D 또는 0.7D까지의 평균 콘 선단 정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은 A점에 콘 장치가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고 D점이 있죠. 각각 이 A점에서부터 B점까지의 거리가 D3고 그 다음에 B점부터 C점까지의 거리가 D2입니다. 그리고 C점부터 D점까지의 거리가 D1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평균을 하는데 전체 길이가 4D니까 4D분의 지금 요 점에서 QA점 QA 더하기 QB의 평균 2분이니까 평균이죠. 곱하기 요 D3 요 곱해주고요. 또 QB점 QB 여기 QB 값과 QC 값의 평균 2분의 에다가 요 거리 D2를 곱해주고요. 또 더하기 그 다음에 QC 값과 QD 값의 평균을 구하고 그거를 요 거리 D1으로 곱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QC1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QC3도 똑같은 방법으로 8D가 분모로 가고요. 각각에 대해서 지금 Q 값이 쭉 있죠. Q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Q 값 여기서 QH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QG와 QH의 평균 요거는 뺍니다. 빼고 QG와 QH의 평균 요 평균이 되겠죠. 요거 2배 곱하기 요 거리 요것도 참 아까 QH도 요 작은 값의 거리 곱하는 거죠. 자, 그리고 F값 요것도 작은 값을 계속 작은 값에 아까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에다가 요 줄을 그어 가지고 요 값 곱하기 그 다음에 D6을 곱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또 F와 E의 평균값을 가지고 F와 E의 평균값을 가지고 또 D5를 곱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값과 O 값이 있는데 이때는 작은 값에 대한 이 값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D4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이게 바로 지금 QC3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 2입니다. 케이스 2. 이거는 B 그림이죠. 말뚝 선단으로부터 4D 깊이까지의 콘 저항력이 말뚝 선단에서의 콘 저항력보다 큰 경우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처음에 시작점에 대한 Q0 값에다가 요즘 QB 값 그래서 를 가지고 이 두 개의 평균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 제로값이 있죠. 제로값하고 그 다음에 B값 이 차이가 0.7D니까 이 두 개의 평균을 가지고 Q1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Q2는 말뚝 선단에서의 콘 지지력, 저항력 여기에서의 저항력을 Q2를 쓰고 그 다음에 평균 콘 선단 저항력을 Q3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콘 선단 저항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아까
여기서 구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선단 저항력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적용하면은 최종적인 대표 콘 선단 저항력 2P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조밀한 모래의 경우에는 콘 선단 저항력은 50메가뉴턴 퍼 제곱미터보다 클 수가 있는데 한개 단위극한 선단 지지력으로 15메가뉴턴 퍼 제곱미터를 쓴다. 그래서 한 개를 15메가뉴턴 퍼 제곱미터를 쓰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이걸 제곱값으로 쓰도록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콘을 이용한 콘 간의 시험에 의한 말뚝의 지지력을 구하는 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